혹시 미국의 펠로엘토라는 곳을 아시나요? 제가 일했던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대학병원이 있는 곳인데 이곳은 미국에서 집값이 비싸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올드머니 부자라는 것입니다. 올드머니 부자란 오랫동안 부를 축적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 비결을 전수해오는 부자들을 말합니다. 저는 스탠퍼드 대학병원 노년내과에 일하면서 수많은 올드머니 시니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운영하기 위해 재정부터 건강까지 꼼꼼히 설계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자녀들에게 내밀히 전수해준 내용들 중에서 건강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만약 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병원에 처음 오시는 시니어 환자들에게 저는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는지 묻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은 꼭 걸어요라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몇천 보 또는 만 보 이상을 걷는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들의 근육 상태는 어떨까요? 걷는데 사용하는 종아리 근육만 단단한데 오히려 이런 근육이 자주 뭉쳐서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있는데도 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걷기 운동을 최상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바쁜 일상에 치여 생활해온 한국인들이 학창시절 체육 시간에 배운 운동이라곤 기초운동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돈이 들지 않는 이른바 가성비 좋은 운동이라는 점에서 걷기 운동이 한국인들의 국민운동이 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걷기 운동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걷는 것도 제대로 하면 좋은 운동이 됩니다. 그저 어슬렁어슬렁 걷는 게 아니라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고개는 살짝 치켜들어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팔을 앞뒤로 편안하게 흔들면서 보폭은 평소보다 10cm 정도 넓게 걸으면 좋습니다. 속도도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가 한국인들의 걷기 운동을 문제로 보는 이유는 걷는 것을 최고의 운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운동의 초기 단계에 너무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덧셈과 뺄셈을 배웁니다. 하지만 계속 덧셈과 뺄셈을 하면서 난 1시간 동안 덧셈과 뺄셈을 했으니 수학은 마스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처럼 걷기 운동은 수학의 덧셈과 뺄셈 같은 기초 운동일 뿐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다음 단계 운동으로 넘어가 전신 근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었다면 허벅지와 엉덩이, 가슴 근육 등 다양한 근육들을 발달시키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걷기를 넘어 이런 다양한 근육들을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버로드 원칙이 답입니다. 미국 노년내과학회, 즉 AGS는 모든 운동 처방 전은 오버로드 원칙의 바탕을 둔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버로드란 쉽게 말해 근골격 조직이 익숙하지 않은 생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적응한 뒤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점진적 과부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익숙하지 않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걸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걸을 것입니다. 따라서 걷는 행위는 익숙하지 않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AGS에 따르면 한 가지 운동 방법에 인간이 익숙해지는 데는 2에서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평생을 걷는 인간에게 걷기는 오버로드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근육에 익숙하지 않은 생리적 스트레스를 그것도 건강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으로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의 강도를 높이거나 다른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현재 운동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가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걷기에서 살짝 속도를 내 가벼운 조깅을 하거나 한층 강도를 높여 뛰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시니어들은 관절과 심폐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옆으로 가는, 즉 익숙치 않은 운동으로 전환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이것은 시니어들이 걷기 외에 더 다양한 운동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의사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대사증후군 때문에 또는 우울증 때문에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뿐, 정작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의사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의사도 아마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대에선 운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운동을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레지던트 과정 중에 운동을 배우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을 낸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의대뿐만 아니라 일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다양한 운동법을 배워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스탠퍼드 노년내과 지도교수님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은 펠로들이 물리치료와 재활의학과 로테이션을 돌 때 재활의학과 교수님께 따로 부탁해 저희가 환자들에게 어떤 운동을 시켜야 하는지 배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상세한 운동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근육 구조와 생리학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니어들이 근육과 관절을 매번 약으로만 치료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비약물 치료로서 운동도 함께 처방해야 한다는 것과 낙상한 환자의 경우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어떤 운동을 가르쳐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저 역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 박사과정 중인 개인 트레이너에게 레슨을 받으며 과학적으로 접근해 올바른 자세와 운동법을 배웠습니다. 의사가 먼저 운동해야 환자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운동하고 도움받은 것을 진료에 적용하니 실제 많은 환자의 건강이 호전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5년간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는 것과 5년간 몸에 좋다는 음식과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5년 뒤 더욱 건강하고 타인에게 의존할 필요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정답은 근력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더욱 필요합니다. 시니어들에게 대단히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는 낙상사고입니다.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을 뜻하는데 뼈가 약한 노인들은 가벼운 엉덩방아에도 허리뼈나 엉덩이뼈가 부러질 수 있고 이로 인한 골절이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체 근력 저하와 균형 감각 상실로 밖에서는 물론 집안에서도 낙상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스탠퍼드 시니어 클리닉에 자주 오셨던 83세 남성 환자는 중증 치매이긴 했지만 근육량이 상당했고 넘어져서 다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젊은 시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도 한 체조선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칫 넘어질 뻔한 위기에도 근육이 자동반사적으로 균형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손실 없이 많은 양의 근육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고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하루라도 빨리 근육을 단련시켜 근육량을 늘려놓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운동을 시작하면 근감소증으로 인해 근육량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감소증은 50대 이후부터 빨라지니 하루라도 젊을 때 근육량을 늘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을 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당연히 헬스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쁜 시간과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만 하고 계시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헬스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무밴드만 있으면 됩니다. 테라피밴드라고도 불리는 고무밴드는 물리치료에도 흔히 사용되기에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온라인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무밴드로 집에서도 쉽게 실천 가능한 3가지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운동 같지만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겁니다. 먼저 고무밴드를 이용한 등과 어깨 운동입니다.
이는 거북목 치료와 어깨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자 좋은 자세를 만드는 운동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 중간에 고무밴드를 고정하거나 문손잡이의 고무밴드의 중간 지점을 묶은 뒤 고무밴드의 양쪽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당기는 것입니다. 태권도에서 기압을 넣을 때처럼 당길 때는 허리 부분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팔만 움직이지 말고 등에서 견갑골을 모으는 느낌으로 운동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무릎이 아플 때는 고무밴드로 대퇴사두근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에 있는 커다란 근육으로 무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걸을 때 몸무게를 지탱하는 데 사용되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주로 사용되니 많은 시니어가 반드시 단련해야 할 근육입니다. 만약 오른쪽 무릎이 불편하다면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고무밴드를 반으로 접어 오른쪽 발목에 걸고 고무밴드 반대쪽 끝을 왼손으로 잡아줍니다. 여기서 왼발로 고무밴드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지탱한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펴주며 허벅지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20회씩 3세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무밴드 없이 하는 운동입니다. 바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하체 운동 같겠지만 제대로 하면 전신 운동이 됩니다. 스쿼트 동작은 다소 복잡해서 글로 이해하기보다 영상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유튜브에 스쿼트로 검색하면 100만 뷰가 넘는 영상들도 많으니 여러 영상을 참고하여 자신의 스쿼트 자세를 교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라면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의자 스쿼트를 권합니다. 어깨 너비로 서고 두 발은 살짝 외회전하여 10시 10분을 향하게 위치시키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대둔근에 힘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운동을 선택한 것은 이를 통해 큰 근육을 운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두근 같은 작은 근육이 아닌 큰 근육을 단련하면 칼로리 소모도 크고 자세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명빈의 책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습관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추려 각색해서 들어봤습니다. 이 책에는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마음사용법과 약복용법, 병원 사용법 등 총 7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모두가 유익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비록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시간이 되시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자의 말 중에서 돈이 없으면 쉴 수 없지만 건강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노력과 많은 돈이 필요한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고무밴드 하나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일상의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만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